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봄을 기다리듯이 이 다담 공연을 기다리셨나 봅니다.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 콘서트 다담 진행을 맡은 다담지기 이안입니다. 러비에 준비되어 있는 차 한 잔 하셨나요? 몸과 마음이 좀 스르르 녹는 듯한 느낌 가지셨죠? 네, 아마 음악과 이야기가 함께하는 이 다담 공연 내내 여러분 봄을 끌어안는 듯한 만족감을 느끼실 겁니다. 아직 그래도 좀 겨울처럼 표정이 좀 굳어있는 분들 계시네요. 양 옆분들한테 안녕하세요. 이제 봄입니다. 화사합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 좀 인사 좀 나눠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봄입니다. 화사하시네요. 오늘 참 아름다우시네요. 네, 정말 이 국악원에 찾아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봄처럼 화사하고 아름다우십니다. 겨우내 삭막했던 거리를 화사한 봄빛으로 물들고 있는 봄꽃. 오늘 봄꽃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소소한 행복감을 느끼는 그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 콘서트 다담 2016년 첫 번째 시간은요. 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그냥 일반 꽃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꽃보다 더 아름다운 궁중채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손님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에 박수가 나왔는데 네. 오늘의 이야기 손님이십니다.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이자 국내 유일의 궁중 체화장이신 황수로 박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꽃을 지어내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자태 또한 너무나 아름다우시죠? 네, 참 고우십니다, 선생님. 네,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선생님? 여기 네, 네. 어떻게 지내세요, 선생님? 2016년에 세계 10대 박물관 중의 하나인 미국의 크리프랜드 박물관의 100주년 기념 특별 초대전에 네. 한국 궁중 재화전을 초대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작업을 하느라고 우리 전수자들하고 지금 밤낮 없이 꽃을 아마 4만 송이 정도 와, 만들어서 피우고 있는 네.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정말 한창 바쁘실 네. 때 이 자리에 네.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 한 번도 네. 조선 왕조의 아름다운 꽃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특별한 이제 기획을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우리 정수자들이 열정에 열정을 다 쏟고 있는 중입니다. 네, 상상만 해도 막 가슴 뿌듯해지는 그런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궁중체화라는 거 좀 낯설 거예요. 근데 궁중체화라는 게 뭔가요? 네, 궁중체화가 이제 우리 현대 민속 속에서 알려지기 시작한 게 아마 200년 전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궁중체화는 조선 왕조의 상징꽃입니다. 네. 근데 조선 왕조는 영원 불멸을 염원했던 왕조였기 때문에 네. 꽃이 시든다든지 음. 이런 것은 금기가 되어 있었어요. 아, 궁궐 안에서. 네.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들에 만발해 있다 하더라도 그 꽃을 꺾어서 네. 죽는 모습을 궁궐에서는 금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조선 왕조의 국시가 예와 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의례의 중요성에 수많은 꽃을 화장들이 네. 또는 화장들이 소녀 모델일 때는 절에 있는 승려 비구니들이 네. 또는 민가에서 꽃을 만들어서 궁에 납품을 하고 이래서 모든 궁중의 장엄은 채와 네. 비단으로 만든 꽃이었었고 오늘 제가 여기 마침 자마를 하나 꽂고 왔습니다만 네. 네. 그런 이제 국가적인 중요한 의례에는 참석하는 모든 문무백관들, 내명부들, 신하들이 전부 다 왕이 자마를 입구에서 하사를 하십니다. 직접. 아. 직접 머리에서 꽂아주시면 그걸 꽂고 의례에 참석하는 게 하나의 관례를 돼 있었고 정말 영광이었겠네요. 또 이제 임금님이 큰 상을 내리실 때 예를 들어서 장원급제한 장원들에게 상을 내릴 때 의사화를 내려서 네네. 의사화를 머리에 이렇게. 꽂고 네. 기양을 해서 이제 파레이드를 벌리는 그런 금이 환영하는 그런 꽃들이기 때문에 네. 이 자마를 하나 임금님에게 하사받는다는 것은 그 가문에 네. 정말 큰 영광. 영광이죠. 그래서 옛날 사대부 강원에는 의사화가 갑으로 네. 많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안동의 유씨 가문이라든지 네. 이런 가문의 민씨 가문이라든지 이런 가문의 의사화가 많이 보존되어 있었는데 저희 외정조부께서 네. 궁에서 일을 하셨대. 아, 그때 의사화를 하나 받으신 거를 네. 저희 외가의 갑으로 보존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네. 아, 이 꽃이 정말 아름답다. 나도 이런 꽃을 한번 네.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네. 생각을 하면서 자랐어요. 저도 아까 영상 보면서 네. 나도 저거 갖고 싶다,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선생님 다담 콘서트 2016년 첫 번째 순서입니다. 네. 저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왕이 자마를 네. 신하에게 꽂아줬던 것처럼 저도 좀 한번 꽂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1년 내내 네. 이 다담 국악 콘서트 다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로 네. 우리 아름다운 앵카님한테 자마를 하나 꽂아드릴까 아유, 하는데요. 영광입니다, 선생님. 네. 잘 어울리나요? 꽂히고 있나요? 네, 고맙습니다. 좀 뭔가 키가 커진 것 같고요. 뭔가 제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까지 듭니다. 네. 자, 이렇게 근데 네, 자마가 굉장히 아름다운데 네, 이게 이제 서양으로 유럽에 내려가서는 유럽에서는 왕실에서 네. 동양의 자마가 아름다운데 모자를 쓰지 않고 남자들의 이제 옷깃에 네, 여기 단추 구멍이 있잖아요. 네, 네. 거기가 자마를 꽂는 아, 구멍입니다. 네. 그리고 여성들은 가슴에다 코사지를 네, 네. 달고 네. 아니면 머리에다가 꽃을 꽂고 왕가의 파티에 참석을 하는 그게 하나의 예법이었다고 네. 보여집니다. 자, 네. 이렇게 자마를 꽂고 여러분도 다음번엔 꼭 와주셨으면 하는 콘서트의 다담의 어떤 네. 예처럼 했으면 하는 네. 바람도 듭니다. 자, 무려 200년 만에 궁중체화를 또 복원해 내셨어요. 네, 네. 그 과정이 어땠을지 아, 저는 상상이 안 되는데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어릴 때 외조부님의 영향을 받고 또 자마의 아름다움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한국의 꽃, 특히 체화가 아름답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1960년도에 꼭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본에 유학을 갔었는데 그 첫 강좌의 교수님이 꽃 이케바나라든지 이런 체화는 어느 민족에도 없는 동양 고유의 일본의 문화라는 강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반박을 했죠. 아닙니다. 내가 한국에서 왔는데 조선 왕조 때 아름다운 꽃이 체화가 있었고 그게 또 우리 집에 자마로 남아있는 한국의 왕가의 전통 문화입니다. 네. 그는 반박을 했어요. 속이 후련하네요. 그러니까 네. 그 일본의 관정들이나 교수가 그런 문헌이 어디 있느냐. 네. 고증을 아직 하나도 보지를 못했는데 당신이 그런 발언을 하느냐고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공부하는 거를 그만두고 다시 한국으로 귀국해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께서 사랑하셨던 어사와 또 우리 왕조의 상징이었던 어사와를 기록이나 문헌으로 학문적인 고증을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저는 원래 가정학이었었는데 국사학으로 바꾸어서 석박사 과정에 이제 조선 왕조 의계 의례라든지 모든 문헌을 다 한 10년간 뒤지기 시작했어요. 네. 박물관에도 가고. 네. 근데 박물관에는 이 아깝게도 궁중체화가 자마가 국립민속박물관에 몇 점 남아 있을 정도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소멸되고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그러면 왜 다른 문화는 우리 왕조 문화가 있는데 체화만이 유물이 없느냐 이러니까 왜 그러죠? 보존이 굉장히 어려워요. 아. 이 인간이 만든 것도 시간이 가면 네. 퇴색이 돼버리고 네, 네. 소멸이 돼버리니까 보관이 잘못돼서 보존상의 문제가 있어서 소멸되었고 또 일제강점기 때 꽃을 만든 장인들 네. 도자기를 만든 장인들 이런 장인들을 모두 다 일본에 강제로 끌고 간다든지 네. 아니면 죽었기 때문에 조선 왕조 궁궐의 체화 문화는 완전히 소멸돼
버린 겁니다. 네. 그 제가 이제 여러 조선 왕조 의궤 또 조선 왕조 실록 이런 책을 뒤지기니까 엄청난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기록 또 저에게 가지고 있는 자마의 유물을 토대로 복원을 하기 시작한 거죠. 와. 그게 아마 200년도 훨씬 전에 네. 역사 속에만 남아 있는 문헌에만 남아 있는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겁니다. 와. 네. 전공까지 바꿔가면서 그렇게 200년 그 이상 된 네. 그런 잠화라든지 궁중체화를 찾아내는 과정이 보물찾기처럼 쉽지 않았을 거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노력이 인정이 되어서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셨어요. 네, 네. 남다른 감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인정받은 느낌.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저도 나이가 이렇게 연만해 가고 또 이 문화가 길이길이 자손 후대까지 전승되면은 후계자들이 많이 양성되어야 되는데 이게 국가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지 않으면은 전승할 방법이 없어서 각종 그 재료를 제시하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과 협의를 하고 많이 그런 노력을 한 10년 동안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인간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너무 시기가 늦어버리지 않나. 이게 조금 더 빨리 몇십 년 전 빨리 되었으면 더 빨리 아름답게 개화될 수가 있었는데 네. 시기가 좀 늦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우리 전수하고 있는 전수자들이 너무나 열정적으로 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꽃이 이제 박물관의 먼지 속에서 이렇게 빛을 보면서 환하게 다시 피어나갈 것 같은 그런 보람으로 네.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겨울이 길었던 만큼 네. 봄이 더 반갑지 않을까 싶고요. 제자분들도 그래서 더 열정을 다하는 게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시대 때 예를 중시했기 때문에 궁중체화가 많이 이렇게 번화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생명을 귀히 여기고 또 생활을 꺾지 않았던 조선 왕조, 하지만 그보다 더 화려한 꽃을 만들어내는 궁중체화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우리 선조들이 참 지혜롭고 또 아름다움을 사랑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담 첫 번째 무대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네. 궁중체화가 유행했던 조선 순조 때 지어진 춤입니다. 춘행전이라고 하는데요. 효명세자가 어머니인 순원숙 황후가 40세 탄신일을 기념하면서 이 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른 봄날 아침 나뭇가지에 노래하는 꾀꼬리를 그 자태를 춤으로 묘사한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작은 화문석 안에서 움직일 듯 아닌 듯 아주 절제된 춤 사위를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무대입니다. 춘행전 여러분 박수로 청해서 보겠습니다.
네, 조선 효명세자가 어머니를 위해서 만든 춘행전 보셨습니다. 저는 관객석의 표정을 좀 봤는데 왜 이렇게 엄숙하게 보시는지. 아, 내 아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춤을 만들었구나 하고 흐뭇하게 바라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싹 살펴봤는데 참 무겁습니다. 네,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춘행전 감상하셨습니다. 참 청아한 한 시를 읊은 듯한 그런 편안한 느낌이었는데요. 선생님, 조선 왕조 때 궁중체화를 많이 사랑하고 또 많이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근데 이제 조선 왕조의 국시는 예와 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궁중의 음악도 그때 조선 왕조 때 문화의 르네상스를 이루었고 네. 특히 의례는 꽃의 주가 되기 때문에 의례의 꽃은 조선 왕조의 상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 왕조의 상징 꽃은 조선 왕조가 이시 왕조였기 때문에 이시꽃, 오약꽃이 아, 조선 왕조의 상징 꽃이었어요. 그렇구나. 이와. 네. 예. 그래서 왕궁의 모든 그 의례는 이화가 중심이 돼 있었고 네. 이화는 바로 왕의 상징이고 왕의 권위와 위엄의 상징이었고 네. 그 꽃 속에는 항상 벌과 나비와 초충이 날아들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은 왕을 향해서 날아드는 궁과 신하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네. 어떤 작품 속에는 항상 이약꽃 속에 벌과 나비와 초충들이 온갖 초충들이 막 꽃을 향해서 날아들어서 그래서 병 속에 일체가 되는 그런 어떤 우주적인 의미를 네. 담고 있기 때문에 네. 꽃도 중요하지만은 벌과 나비를 네. 재화해서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는 유물을 뒤지기다 보니까 네. 그 벌을 그냥 만들지 않고 밀랍으로 만들었어요. 네. 근데 조선 왕조의 모든 꽃은 다 밀랍이 채색돼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저도 이 꽃을 만들 때 가장 고민하는 게 그러면 재화가 살아있는 꽃과 다른 점이 뭐 있냐? 네. 살아있는 꽃은 향이 있어가 나비와 벌을 부르고 또 인간을 즐겁게 하는데 네. 사람이 만든 꽃은 향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할까요? 향을 내야 될까? 네. 제가 이런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네. 외국 작가들하고도 교류를 했는데 외국에는 만든 꽃에 향이 없어요. 아. 근데 우리나라 꽃에는 재화는 향이 있어가 벌과 나비가 막 날아들거든요.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법이 뭘까? 네. 저도 엄청 고민을 했는데 어느 날 그 고려사 전료를 네. 읽다 보니까 충렬왕이 자기의 왕비를 굉장히 사랑했답니다. 네. 근데 왕비가 죽고 난 뒤에 그 왕비가 사랑했던 꽃이 모란꽃이었대요. 네. 근데 모란꽃을 만들어서 궁궐 여기저기 나무에다가 장식을 했는데 그 모란꽃에 나비와 벌이 날아들었다. 네. 그래 그거는 왜냐 모란꽃에다가 밀랍을 발랐다는 아. 이런 기록을 제가 보고 네. 깜짝 놀라서 네. 아 바로 이거구나. 채화에 벌과 나비가 날아들고 사람이 향을 맡을 수 있는 거는 바로 벌과 나비를 부르는 꿀이었구나는 네. 생각이 들어서 벌과 나비와 꽃을 전부 다 밀랍으로 채화를 합니다. 아. 예.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진짜- 꽃을 만들 네. 때 막 벌과 나비가 날아들기 때문에 창문에 망을 치고 꽃을 만들죠. 오, 신기하다. 그게 굉장히 우리 문화의 신비한 네. 점이라고 생각돼요. 만들어진 꽃이지만 실제로 살아있는 낼 벌 수 나비를 네, 불러오는 네. 매력적인 꽃이 네, 되는 그런 거네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꽃이나 마찬가지군요. 이렇게 꽃잎 하나, 장식 하나, 뭐 벌, 뭐 나비 네. 이런 장식들을 만들어내는데 정성이 참 많이 들 것 같아요. 음. 제작 기간도 좀 길겠죠. 네, 네. 네,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네. 근데 궁궐의 재화가 가장
르네상스를 이뤘던 시대가 영조대왕과 정조대왕 네. 때였었는데 네. 물론 정조는 훌륭한 정치가이지만은 유명하신 문예가였잖아요. 글도 네. 잘 쓰시고 그림 그리기도 좋아하고 또 특히 꽃 만들기를 굉장히 즐겨하셨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정조가 경복궁 안에 규장각을 지어가지고 네. 천하의 선비들을 규장각에 모아서 공부를 시키면서 그 옛날 공부할 때는 전기가 없으니까 네. 촛불을 여기저기 켰는데 그 촛불에서 농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불 끝으로 가지고 딱 농을 받아가지고 꽃을 만든 게 밀랍합니다. 이게 지금 저 꽃인데 네네. 저 작품은 네. 천이나 종이로 만든 게 아니고 꿀로 만든 밀랍화예요. 아, 그래요? 저거를 정조대왕이 제일 먼저 규장각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잠이 네. 오니까 네. 붓끝으로 밀촉을 받아가지고 붓끝 밑에는 왜 붓에는 그 솔이 있잖아요. 네네. 그 솔에다가 꿀을 묻혀가지고 꽃을 만든 게 밀랍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좋다. 그러니까 네. 이거를 후세까지 영원히 전달해야 되니까 규장각에 검수관을 지냈던 이덕무를 시켜가지고 네. 이거를 기록을 남기라. 아. 그래서 윤햄의 열량이라는 문헌이 네. 의궤 속에 나와 있습니다. 와. 유일하게 세계 꽃을 만드는 문헌이 있습니다. 정조대왕이 예. 참 예.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예. 시서화에 능했다고 하는데 꽃을 만든지는 제가 몰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왕이 꽃을 만든다는 게 공부하다가 대단하죠. 붓 끝에 이렇게 돼가지고 네. 촛농 하나하나 네. 받아서 이걸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밤새겠습니다, 예. 정말.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또 남겼다는 네, 것이 네, 의미가 있네요. 네. 아, 그래서 정말 이제 정조가 이 꽃을 만들어가 항상 머리에 이렇게 자마를 하고 돌아다녔대요. 그런데 영조대왕 할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잖아요. 네.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인 엄하죠. 무서운 네. 엄한 할아버지인데 네. 야 세자 너는 나도 왕관에 꽃을 자마 안 하는데 자네는 왜 그래 꽃을 달고 다니는가 이러니까 이제 정조가 할아버지 저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꽃을 왕관에 꽂으십시오 하고 꽂아줬다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나올 정도로 어머머머머. 정조대왕이 정말 우리 예술 문화에 네. 부흥을 일으킨 네. 위대한 왕이었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알면 이제 알수록 이 꽃 재밌네요. 이름을 네. 윤햄의 열량이라고 지었어요. 네, 예, 어떤 뜻인가요? 그거는 뭐냐면 벌이 네. 꽃에서 꿀을 취하고 네. 그 꿀이 다시 매화로 돌아왔다. 그래서 이렇게. 윤햄의 열량, 네. 꽃 이름이 윤햄의 열량입니다. 네. 나중 나가실 때 한번 자세히 보시면 네. 꽃에서 아마 꿀향이 좀 날 겁니다.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 삶에 꽃이 항상 있었다는 것, 그리고 네. 정조대왕이 꽃을 너무 사랑해서 직접 만들고 또 영조대왕의 왕관에 꽃을 꽂아주기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참 인상 깊게 와닿습니다. 두 번째 무대를 좀 준비할까 하는데요. 꽃이 이렇게 마음을 표시하는 하나의 상징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이야기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 꽃을 노래하는 화초 타령입니다. 심청가 중에 한 대목인데요. 가야금 병창으로 화초 타령을 들으시겠습니다. 심청가 중에 한 대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판소리에서는 청중의 역할이 무척 중요한 거 아시죠? 네, 느낌이 좋으면 얼씨구 잘한다. 어이 좋다.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시면 마치 이 매화가 꿀이 이렇게 순회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무대가 그렇게 같이 어우러지는 무대가 될 듯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제가 얼씨구 하면 좋다 하면 시작하겠습니다. 얼씨구 좋다. 그때야 송천자께 없어 왠가 화초를 가득 심어놓고 조석으로 화초 구경을 하시겠다.
만당 추수 홍련아 암양부동의 월향원 소시 전턴 한대화 진시우량 거हु제난 굵어있는 복순돈 얼중천행 그 단계자 향신지어 개왔군 오염섬섬 목지가부 금무야룡 봉선화 9월 9일 용사는 소축신 국화군 공자왕손 방수하에 부기할 소대 불안화 이화만지 불개분 장신 군중의 백꽃 실시 제자를 강론을 하니 행단 중풍의 살구꾼 전태산 트릉 간이양변의 착약이요 족국한롤 문기기요 제혈하던 두견화 원정무지너르러니 옥창목연의 행두하 유한우와 개관아 이와기와 석연아 홍국 백국 시월국화 장비화 능선아 연산홍 차산홍 외 철쭉 진달화 난조지초 웬간 행초빅파마양의 등급이며 구미자 취자 검가대추 가진과목 칭칭이 십원난데 행풍이 건듯 불며 펄나비새 신생들이 치지 울며 논는구나. 네, 판소리 심청가 중에 한 대목 화초타령 가야금 병창으로 만나보셨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이 이제 막 하려고 이제 준비 운동 다 끝났는데 음악이 끝나버렸어요. 왜 이렇게 짧아? 나 아직 취임새 못했는데. 그런 모습이 보여서 제가 살짝 웃었습니다. 다음번엔 하시면 되죠? 네, 이제 몸 풀었으니까요. 자, 꽃보다 아름다운 궁중채화 알면 알수록 더 매력에 빠져드는데요.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 콘서트 다담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채화는 사람이 피어내는 꽃이에요. 한 송이, 이렇게 잎 한 장, 뭐 줄기 이거 하나하나 손으로 다 빚어내는 겁니다.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선생님. 만드는 과정 정말 힘들죠. 그런데 이 채화는 모든 것이 자연으로부터 옵니다. 가장 제가 꽃을 만들면서 고민하는 거는 꽃과 같은 빛깔을 어떻게 색깔을 낼 것인가. 네. 인공적인 염색을 쓰지 않고 자연으로부터 어떻게 축출해서 그 꽃과 꽃 같은 색깔을 염색해 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세계 각국의 염색가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잉카에 가서 잉카 민족의 고유한 색깔, 붉은 색깔을 보니까 잉카에서는 벌레를 죽여가지고 네. 선인장에서 자라는 코틴이라는 벌레가 있어요. 네. 그걸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염색을 하는데 아주 네. 아름다운 붉은 빛깔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건 너무나 잔인하다. 네. 너무나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중국이나 우리 고문안에 보면은
홍화라는 꽃이 있습니다. 네. 홍화가 이제 여름 6월을 되면은 노란 꽃인데 만발을 하죠. 그럼 이 홍화를 잘라 가지고 반려를 시켜요. 한 6개월 내지 1개월 정도 반려를 해서 반려한 거를 부대에 넣어 가지고 발로 이렇게 지니기면은 홍화는 붉은 색깔과 황색이 포함되어 있어서 가지고 황색은 전부 다 빠져나와 버려요. 그래 나머지 엑기스만 붉은색에 나와요. 네. 근데 그 붉은 홍화의 엑기스에다가 홍화는 알칼리성이 산성이기 때문에 오미자 가루를 넣어서 복합을 해서 염색을 하는 게 아주 예쁜 이게 제가 염색한 직접 하신 거예요? 빛깔인데 어머. 예, 이 빛깔은 이제 홍화꽃하고 네. 오미자를 반려를 해서 순간으로 염색했을 때 첫 번은 이 빛깔이 안 나오죠. 첫 네. 번은 아주 옅은 분홍에다가 2번, 3번, 4번 할수록 색깔이 붉은 짙은 색이 돼서 네. 왕이 입으시는 홍포는 네. 39번 정도 복합염을 해야 그런 불타는 붉은 빛깔이 나온대요. 그리고 그 엄청나네요. 염색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면 풀잎발의 색깔은 어떻게? 이건 쪽이죠. 네. 이것도 제가 염색을 쪽색이죠. 모시에 염색을 했는데 네. 이제 쪽도 6월에 피는 물가에 피는 푸른 꽃이에요. 네. 그것을 끊어다가 한 6개월 동안 반려를 해서 거기서 엑기스를 내 가지고 이 쪽 염색을 하죠. 이것도 한 5번쯤 했을 때 이런 빛깔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쪽의 빛깔, 네. 꽃의 빛깔, 여러 가지 빛깔을 축출해 냈을 때 그러면 거기서 또 모자라는 게 뭐냐? 꽃이 아름다운 거는 빛이 아름답기도 있지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광이 모양. 나야 되는. 광이 나야 돼요. 네. 어. 광이 나야 그 되는. 광은 어떻게 내나요, 선생님? 꽃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광이 품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람이 네. 만든 꽃은 에너지가 풍겨 나오지를 그렇죠. 않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외국 작가들 보고 너희들은 그러면 광을 어떻게 내느냐, 라이트를 내느냐, 이런 자기들은 그걸 생각을 생각 안 못했다고. 한다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랄 때 옛날 그 우리 어머니는 다디미씨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잠잘 때 어머니 다디미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잤거든요. 네. 다디미를 두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모시에다가 쪽 염색을 들여서 네. 홍두깨에 감아가지고 네, 네. 홍두깨에 감아가지고 두 사람이 앉아서 방망이질을 막 두드리면 거기에서 천에서 빛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 치마를 네. 입고 어느 날 그 행사에 가니까 네. 여자들이 따라와서 네. 아니 모시에서 어떻게 그래 빛이 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네요, 선생님.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옛날에는 비단이 중국밖에 없고 네. 우리나라는 실크가 없었어요. 네, 네. 그럼 겨울에는 비단 옷을 뭐라 했냐? 모시 여름 모시에다가 물을 두드려 가지고 그럼 광택을 이 구멍이 막히면서 내는군요. 빛까지 바짝바짝 빛이 나죠. 이 겨울 비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군요. 그런 정성을 대해서 이제 네. 광을 내고 네. 향을 내고 이러는 그 기초 과정이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이야기만 들어도 네. 어렵습니다. 여러분 박수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다가 상상을 하니까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와 처음부터 기초 작업부터 너무나 손이 많이 가고 네. 하나하나 인내를 해야 되고 시간과 손과 맞습니다. 예술적인 감각 그 모든 것이 노력과 다. 네. 정열이 필요한 거예요. 와. 근데 우리나라 그 풀이라는 것도 네.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보통 풀을 하실 때 밀가루 풀을 하잖아요. 네. 이 저는 밀가루 풀을 하지 않고 밀을 그냥 삭힙니다. 아. 한 1년쯤 독에 넣어가 네, 삭히면 네. 썩지 않아요. 그거를 발로 밟아가지고 엑기스를 내가지고 그거를 끓여 말려서 천장에 옛날에 쭉 매달아 놓고 그걸 가지고 이걸 풀을 해야 네. 벌레가 먹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그 표고하는 분들도
일본하고 이 표고가 다른 점이 뭐냐 물어보니까 일본에서는 표고를 하면 벌레가 100년이 지나도 먹지를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표고 한 거는 좀이 먹는다는 거. 그럼 그게 뭐냐? 그게 풀이 네. 완전히 발효됐을 때는 바이러스가 하나도 없어져요. 네. 그 풀로 가지고 표고를 했을 때 저는 영원히 썩지를 않는 거예요. 예. 과학이네요, 과학. 예, 그는 숨겨져 있는 네. 비법 네. 이런 게 정말 우리의 문화의 위대성이 아닌가. 선조들이 어떻게 그런 거를 네. 발견을 했을까. 네. 그는 경외감이 이 전통 문화를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 문화의 위대성을 제가 공감을 하고 네. 또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작업이지만은 우리 문화의 위대하고 아름다움을 길이길이 전승하는데 열정을 쏟아주었으면 하는 마지막 바람입니다. 선생님 정말 감동입니다. 네. 어머니의 지혜라는 것이 있잖아요. 어머니, 그 어머니 때에서부터 내려온 손맛이라는 것도 있고 그 집안에서의 내림음식 또 그 삶의 소소한 지혜들이 고스란히 우리한테 와서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느 정도는 또 사라지고 끊기고 또 소홀히 하는 그런 과정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선생님 저 궁금한 게 꽃 중에서도요. 조선시대 때는 매화, 선비들이 매화를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매화. 그래서 지금 매화가 흩어지게 피어 있잖아요. 네. 근데 특히 이제 우리 민족 특히 선비들 남정네들 유학자들이나 도인이나 선비들이나 선녀들이 매화를 엄청 탐닉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특히 말년에 방랑의 시인 김시섭 같은 분은 네. 겨울에 눈이 오면은 지팡이를 짚고 눈길을 헤치면서 매화를 찾아가 전국 여행을 다니면서 나는 매화에 미친 노인이다 해가 아호를 매노라고 짓기도 하고 또 매월당 김시섭이래 매화를 선비들이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러면 매화를 왜 그렇게 숭상을 했을까? 네. 그죠? 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선생님? 보셨어요? 저는 그냥 왜 겨울을 이겨낸 꽃이잖아요. 그래서 봄에 가장 처음 피는 꽃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선비들이 뭐 겨울에 구구소환도를 그려가지고 하나하나씩 색칠하면서 마지막 81송이를 딱 완성하면 창문을 딱 열면 매화가 딱 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자연과 더불어서 지낸 선비들의 지혜가 담겨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근데 드는데요. 이제 매화가 아름다운 것은 겨울이 너무나 삭막하고 고독하고 외로운데 제일 먼저 눈발을 헤치면서 피어나는 네. 그 고고함도 있지만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매화의 진리는 뭐냐 하면은 네. 어떠한 추위나 고난이나 인생의 고통이 오더라도 좌절이 오더라도 그것을 꿋꿋하게 이기고 꽃을 홀로 피워낸다. 네. 그래서 매화는 아무리 추워도 향을 팔지 않는다. 네. 그게 조선 선비들의 모토예요. 자존심이죠. 그래서 조선 선비들은 어떤 왕을 한 분을 섬기기 시작하면 죽을 때 그 왕에게 충절을 바치고 애국을 해야 되는데 단종 같은 정변이 일어나서 왕권이 뺏긴다든지 이러면은 사직을 하고 산속에 들어앉아서 매화를 심으면서 매화꽃을 찬양하는데 그런 충절, 네. 절개 네. 그거를 아름답게 숭상하기 때문이죠. 특히 이제 우리 여인들 요즘 시대에 절개라는 말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여성이 지켜야 될 절개, 님을 향한 일편단심, 남성이 지켜야 할 국가에 대한 일편단심의 애국, 이게 이때까지 우리 문화를 지켜온 한민족의 위대한 정신의 뿌리가 아닌가. 네. 그 상징이 바로 매화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겨울에 이제 매화가 없어서 매화가 그리우니까 선비들이 이렇게 밀랍화를 가지고 매화를 만들어서 네. 1년 내내 즐기기도 하고 네. 밤에 되면 매화 그림자 놀이를 해요. 이렇게 앞에 창을 네. 해놔놓고 뒤에서 촛불을 가지고 매화를 이렇게 하는 매화 그림자 놀이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네. 그런 놀이를 하면서 네. 매화꽃의 아름다움을 음미를 하는 거죠. 네, 선비들은 매화를 그리고 또 매화 밀랍화를 만들어서 그림자 놀이를 했다면 우리는 이 시간 매화 타령을 들으면서 매화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자, 남도민요 꽃타령에 이어서 경기민요 매화 타령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어우러져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남의 화로다 오야 노야 오야 뛰어라 사랑놈의 화로다 인간 이별만 사중에 복수공방이 상산하니란다 좋구남의 화로다 오야 노야 오야 뛰어라 사랑놈의 화로다 한방 건너방 가루나지 북화새김의 완자 문이란다 좋구남의 화로다 오야 노야 오야 뛰어라 사랑놈의 화로다 어저께 밤에도 나가자고 그저께 밤에는 구경 가고 무삼염치로 삼승 벗어내 돌받아 달란다 좋구남의 화로다 오야 노야 오야 뛰어라 사랑놈의 화로다 나 돌아갑네 나 돌아갑네
잘한다. 잘하죠? 네. 이렇게 국립부산국악원의 단원들이 이렇게 잘합니다. 네. 센스 있게 매화 타령과 꽃 타령을 준비해서 여러분께 정말 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꽃이 있었구나. 가사 보면서도 놀라셨죠? 쭉쭉 읊어갈 수 있을 정도로 꽃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긴 그런 민요를 들으셨습니다. 봄이네요. 그죠? 네, 올 때는 이게 봄이 왔나 싶다가도 공연을 보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마시다 보면 야, 내 안에 이미 봄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선생님, 이 궁궐에서요 다양한 꽃들을 사랑하는데 제가 그 시조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모라는 화중 왕이요, 뭐 연화는 군자, 행화는 소인이요, 국화는 은일사요, 매화는 한사로다, 뭐 밭꽃은 노인이다. 이렇게 꽃과 어떤 뭐 인물상 아니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입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 궁궐에서는 어떤 꽃을 가장 높이 평가했는지, 정말 모란이 꽃 중에 왕인지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요즘 현대에 와서 우리 한국이라고 그러면 상징적인 게 무궁화이듯이 네. 고대에도 그 나라 왕조만이 상징적인 꽃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고려 시대는 목단화가 국가의 상징화였었고, 또 신라에 보면은 신라의 선덕여왕의 직위삼시에 보면 모란꽃이 정원 가득히 피어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모란이 왜 왕궁의 상징이냐 하면 꽃 중에 꽃이 모란이에요. 네. 아무리 꽃이 아름다운 꽃이라도 모란처럼 화려하고 네. 향기롭고 또 우아한 꽃은 없죠. 네. 흔히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모란꽃 같다, 양귀비가 모란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정말 모란은 꽃 중에 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란은 왕궁의 신라, 고려, 백제를 상징하는 왕궁의 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삼국유사의 선덕여왕 직위삼사에 보면 모란 꽃을 심으면은 향기가 없을 거라고 선덕여왕이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니 어떻게 모란꽃을 심지도 않고 오늘 씨앗만 보시고 이 꽃에 향이 없느냐고 그리 말씀을 하십니까? 이러니 보라고 이 모란 쪽사에 벌과 나비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란이 피면은 반드시 벌과 나비가 없을 거다. 그는 예언을 하셨거든요. 근데 과연 그 신라 궁궐에 모란꽃이 만발했을 때, 또 우리나라 덕수궁에 모란꽃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만발했을 때 나비와 벌이 날아들질 않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나 신비해서 제가 이제 정원에 모란꽃을 많이 심고 모란꽃이 필 때는 가서 향을 맡아보고 하면 모란꽃에는 분명히 향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왜 그런 네, 그런데 이렇게 왜 문헌에 남은 거죠? 벌과 나비가 날아들지 않은지 네. 그거는 저도 모르겠는데 네. 아마 과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벌과 나비가 그 향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그 가설도 있는데 네.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그 향을 음미하면서 왜 벌과 나비가 이 향을 싫어하는지 한번 생각해 참고해보면 볼 수 있는 좋겠네요. 네. 그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네, 궁중체화에서 특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궁중체화에서요. 궁중치화에서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꽃. 네. 네, 근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꽃은 그 왕조에 따라서 네, 예를 들어서 고려는 목단이라든지 신라는 목단이라든지 네. 조선 왕조는 이시 왕조를 상징하는 오약꽃이라든지 오약꽃. 또 대한민국에서는 무궁화라든지 네, 이래서 국가별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국화가 다 있게 마련이죠. 네. 자, 이렇게
목단, 신라시대, 고려시대 때 국화였던 목단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이번에 준비한 무대가 가인전 목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단 얘기 좀 해주세요 했던 거고요. 다담의 마지막 무대입니다. 박사님 설명으로 더욱더 꽃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게 됩니다. 가인전 목단 무대가 뒤이어집니다. 봄에 꽃이 만개했을 때 그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추던 춤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몸으로 그 꽃을 표현하는지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이번에는 좀 마음과 몸이 좀 풀어졌으니까 함께 어우러져서 흐뭇하게 보시는데 이 시간 마지막 공연은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장면들 추억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네, 저기 화면에 자 이제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라는 것이 뜨면 그때 찍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가인전 목단 그 화려한 무대 여러분의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네, 노래, 춤, 연주가 함께 어우러진 궁중 의식 중에 하나, 의례 중에 하나, 가인전 목단을 보셨습니다. 확실히 꽃이 아름답다는 것을 한껏 춤으로 표출하고 있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꽃을 즐길 수 있을 정도의 나라의 안녕과 복을 비는 그런 춤 보셨습니다. 선생님,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가인전 목단을 보면서 아니 아무리 목단이 아름답다 하더라도 아름다운 여인에 비할 수 없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명언이십니다. 목단보다 더 아름다운 게 네. 우리 젊은 아름다운 여성들인 것 같아요. 아. 정말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문화재청에서 네. 우리 체화의 중요한 것을 아시고 인식하시고明년도부터는 각 대학에 전통 공예학과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서 네. 운영하는 법안이 국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와, 예.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각 대학마다 특수한 전통문예학과, 공예학과가 생겨서 정말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런 아름다운 궁중체화가 유물이 우리 민족사에 하나도 없는 것은 보존 과학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는 온도, 습도, 한풍의 조절될 수 있는 박물관이 아주 시급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제를 털어서 조그만한 박물관이라도 제가 만들었던 작품들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도록 세계 유일무이한 꽃박물관 와. 비해당을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와, 네. 네. 아마 내년 이때쯤 되면 제가 여러분을 초대할 테니까 오셔가지고 우리 문화를 한 번 더 보시고 많은 격려를 보내드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꽃피는 3월을 맞아서 전해드린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 콘서트 다담. 저는 올 봄이 와서 제일 많이 웃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네, 고맙습니다. 꽃들은 항상 사람들을 더 좋게, 더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행복한 하루 선물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구로 가실 때 빠른 길로 가지 마시고요. 부산 시민공원 살짝 들리셔서 천천히 걸으시면서 어떤 꽃망울이 튀우고 있는지 관상하시면서 이 여운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지지 않는 꽃 궁중채화 여러분의 가슴에 심어드리면서 이야기와 차가 있는 국악 콘서트 다담 첫 번째 순서였죠. 황수로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5월 25일에는요 이원철 박사 한의학 박사십니다. 우리 가족 건강 이야기라는 주제로 다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실 거죠? 5월 25일 스케줄에 꼭 기록해 두셨다가 5월 25일에도 여러분 한껏 웃을 수 있도록 무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한이었습니다.